캡틴 손흥민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리더십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토트넘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적폐를 없애버린 위인이나 다름없었다. 현재 손흥민 재계약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에 대한 토트넘의 어린재능 화폐 사례에 특별한 미담이 쏟아지며 영국 현지 가이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이 전 주장단인 요리스 케인 다이어라는 토트넘의 제왕적 터줏대감들이 8년 동안 유지해온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얘기였고, 사실상 현지 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2002년생의 어린 선수인 파페사르는 손흥민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손흥민은 전주장단이 세워놓은 하나의 룰을 철저히 파괴시키며 엄청난 파급력을 끼쳤다고 전했는데, 왜 현재 손흥민이 팬들로부터 손흥민은 주장 이상의 주장이다, 손흥민은 단순히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게 아니다, 그는 타고난 캡틴이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시즌 초반 4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으나 토트넘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분위기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위너인 맨시티의 바로 다음 프리미어리그 2위에 랭크되어 있는 토트넘은 어색한 느낌이 들 정도로 진기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이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에는 2002년생 미드필더 파페 사례의 공도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어린 선수가 토트넘 중원의 핵심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은 토트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사르는 기존 토트넘 미드필더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컸습니다. 호이비에르와 스킵의 최대 문제점은 전진 패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중원에서 볼 운반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르는 이번 시즌 볼을 전진시키는 데 있어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볼 운반이나 패스도 일취월장했습니다. 사르는 어느 하나에 특화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기가 좋고 공격 템포를 살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토트넘의 보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만 해도 사르는 팀 내 신뢰가 바닥인 수준이었습니다. 사르도 경기에 나오면 항상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죠. 지난 시즌 28라운드 사르는 후반 교체 투입돼서 오랜만에 경기장에 얼굴을 드러냈는데 동점골이 된 PK를 헌납하는 등 엑스맨 역할을 제대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최악의 활약 속에 토트넘은 결국 3대1로 이기던 경기를 3대3으로 비겼습니다. 이후 사르는 또 한동안 출전하지 못하다가 31라운드 뉴캐슬전에 소중한 선발 출장 기회를 받았는데, 그때 토트넘에서의 사례는 끝났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족한 수비와 대처 능력을 보이며 계속해서 뉴캐슬의 공격진들에게 뒷공간을 허용해 실점을 초래하는 등 그야말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21분 만에 5실점을 당한 끝에 산체스와 교체되었습니다. 그 경기는 토트넘 역사에 남을 치욕의 경기였고, 사르는 이대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현지 팬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들까지 모두가 사르는 토트넘에서 실패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자 사르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 자신감 없어 보이던 사르는 기량이 완전히 일취월장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사르는 토트넘에서 방출당하지 않는 것이 다행인 수준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선수가 한 시즌 만에 완전한 자신감을 찾고 기량이 일취월장할 수 있었던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사르는 최근 인터뷰에서 나의 모든 변화는 오직 손흥민 때문이었다는 특별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손흥민이 오랜 기간 동안 토트넘에 뿌리 깊게 도사리고 있던 최악의 악습을 철폐시켜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바꿔놨다는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을 거쳐간 선수들이 인정한 부분이기도 하듯이 지난 수년 동안 토트넘의 주장은 요리스였지만 팀의 실세는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에서 말 그대로 제왕적인 존재였습니다.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전부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실력적으로도 뛰어난 데다가 잉글랜드 프리미엄까지 누리던 케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기도 했는데 바로 덴마크에서 온 팀 동료 에릭센 골 강탈 사건이었습니다. 5년 전 토트넘은 스토크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당시 1대1로 치열한 접전을 붙이고 있던 후반 18분 세트 플레이 공격으로 팀의 승리를 확정짓는 멋진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에릭센이 왼쪽 측면 지역에서 프리킥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이때 케인이 공을 컨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긴 했지만 리플레이를 봤을 때 누가 봐도 케인의 몸은 닿지 않았습니다. 경기 종료 후 공식적으로 스토크시티전 결승골은 케인의 득점이 아닌 에릭센의 골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케인은 여기서 팀의 분위기에 불을 질러버리는 충격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케인의 말인 내 딸의 목숨을 걸고 내 몸에 맞았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가 케인의 몸에 공이 닿지 않은 것을 증명했고, 어찌됐건 에릭센이 넣었던 누가 넣었던 팀이 이긴 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케인은 끝까지 골을 자신의 골로 만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딸 바보라고 소문난 케인은 자신의 딸을 내기에 걸었고 결국 토트넘 구단은 공식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 케인의 득점으로 인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케인은 팀보다 위대한 선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사건은 케인이 얼마나 토트넘에서 제왕적인 존재인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시어러는 방송에서 케인이 득점한 경쟁을 할 때 너무 예민한 나머지 물통을 던지고 했었다는 일화를 소개했는데 이는 케인이 팀의 분위기를 상습적으로 망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주장인 요리스의 대처입니다. 요리스는 공격수인 손흥민한테는 수비 안 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팀을 위해 뛰라며 희생정신을 강조했는데 정작 팀 분위기를 망치는 케인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장단에 포함되어 있는 다이어도 마찬가지였죠. 즉 토트넘은 철저히 잉글랜드 최고의 스타인 케인을 위해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고 사실상 바지 주장인 요리스는 이러한 암묵적인 룰을 옹호하고 방관해온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요소들은 폐쇄적인 팀 분위기를 야기시켰고 애초에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수라고 칭송받던 손흥민마저 무시를 당하는 분위기에서 토트넘의 살림꾼이라는 에릭센마저 케인의 억지 주장의 골까지 빼앗기는 기현상까지 잉글랜드 국적이 아닌 토트넘 어린 선수들은 발조차 뻗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심각한 압박감으로 다가왔고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캡틴이 되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팀을 완전히 정말 차원이 다르게 바꿔놓았습니다. 사르는 손흥민이 폐쇄적인 라커룸 분위기를 단번에 가족적인 분위기로 바꿔놓았고 손흥민의 특별한 말 한마디가 자신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말했는데요. 손흥민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국가대표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최고의 선수들이야. 그 능력을 믿어도 돼. 손흥민은 캡틴으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 무엇이 팀을 강력하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이 되어서도 이러 점들을 제일 먼저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항상 토트넘에서 기가 죽어있던 사르는 손흥민의 말들에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전주장단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어린 재능들의 길을 팍 죽여놨다면 토트넘의 새로운 캡틴 손흥민은 어린 재능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자신감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 겁니다. 그 결과 사르는 지금 토트넘의 핵심 미드필더가 되어 마음껏 포텐셜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사르는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한 시즌 만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직 손흥민 때문이었다며 손이가 모든 것을 바꿔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가 팀에 빠르게 적응하기를 원했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 달라요. 저는 팀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 손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손이 형이 자신감이 없던 저를 이끌어줬어요. 그는 정말 착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팀원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좋아하죠. 저 역시 팀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손흥민은 정말 모든 이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축구 선수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최근 토크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손흥민은 라커룸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내가 라커룸에 직접 들어가서 싫은 소리를 하지 않을 정도다. 가끔 가다 보면 손흥민의 대화 방식이 화를 내며 윽박지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선수들에게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는지 배울 때도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화를 내며 상대방에게 내 기분을 알려주는 방식이 최선의 지도 방법이라 생각해왔지만 이러한 단합된 분위기는 오히려 우리의 상승세의 동력이라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도 존경받는 멋진 선수가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